유체의 운동은 정지한 유체와 흐르는 유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지한 유체 내부의 압력을 구하는 원리인 파스칼 원리를 공부했죠. 오늘은 알키메데스 원리를 공부합니다. 알키메데스 원리는 파스칼 원리에서 바로 나오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유명하죠. 알키메데스 때문입니다. 알키메데스는 고대의 대표적 과학자입니다. 그 고대 그리스 사람으로 기원전 약 300년, 200년에서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같은 무게의 금속이라도 비중에 따라서 부피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금관이 순금으로 만들었는지 아닌지 판단한 것으로 유명하죠. 왕이 이 금관에 불순물이 들었는지 알아내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모욕하던 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유레카 깨달았다라고 외치면서 옷도 입지 않고 뛰어나왔다는 일화가 있죠. 모욕하던 중에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모욕하면서 봤더니 물이 흘러져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힌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알키메데스는 그 외에도 많은 수학적인 업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또 아주 여러 가지 기계들을 만들어 발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퍼올리는 기계를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뱅뱅 돌릴 것 같으면 물이 이렇게 퍼올라지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 알키메데스 원리가 바로 부력에 대한 원리이고, 부력에 대한 원리에 의해서 금관에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냈다는 것인데, 그러면 부력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부력은 우리 물속에다가 어떤 물체를 집어넣으면, 물보다 더 밀도가 작은 물체를 집어넣으면 뜨게 만드는 힘, 이게 부력이죠. 풍선이 뜨는 것도 부력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부력을 보기 위해서 우리 풍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풍선에는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당연히 지상 위에 있으니까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중력은 바로 무엇이에요? mg고 어떤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 힘은, 우리 힘을 말할 때는 항상 무엇이 무엇한테 어떤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풍선을 잡아다니는 만유인력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것만 작용한다면 이 풍선은 그냥 아래로 떨어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부력도 작용합니다. 부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겠습니까? 우리 부력을 B라고 표시하면 이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그러면 저 위에 아무것도 잡아다니는 게 없는데 왜 위로 작용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력은 무엇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냐면,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부력 작용하지 않습니다. 물속에 물체를 넣었을 때 물이 없으면 부력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공기가 이 풍선을 밀어가지고 부력을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공기가 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는 유체죠. 물도 유체죠. 유체가 접촉한 면을 미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압력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풍선에 작용하는 부력은 공기의 압력이 풍선의 표면을 미는 힘을 모두 합한 합력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볼 것 같으면, 자, 이렇게 압력이 작용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상에서는 이 압력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압력이 점점점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론 옆으로는 전부 대칭성이 있으니까 옆으로 작용하는 힘은 전부 상쇄됩니다. 만약에 상쇄되지 않는 모양이라고 한다면 이게 옆으로 가겠죠. 근데 옆으로 가지 않는다면 전부 상쇄되고,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보면 위에서 아래로 미는 압력하고 아래에서 위로 미는 압력이 어떻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미는 압력이 더 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한 것이 부력이어서, 만약에 이 압력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주위에 있는 유체로부터 작용하는 압력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커진다면, 그럼 부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겠어요? 윗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런데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만약에 압력이 아랫방향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작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한다. 위쪽이 더 크고 아래쪽이 작으면 압력이, 그러면 부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키메데스 원리는 어떻게 해서 알아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울에다 이렇게 매달은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랬더니 저울에서 눈금이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물속에다 집어넣었더니 저울의 눈금이 작아졌어요. 근데 이 작아진 게 얼마만큼 작아졌냐면, 여기서 꽉 채웠는데 물이 흘러내려왔으면 물이 흘러내려온 이 물의 무게만큼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력입니다. 그래서 부력은 우리가 이제 곧 파스칼의 원리로부터 부력의 알키메데스의 원리를 이제 알아낼 것 같으면 부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겠지만, 이렇게 유체 속에 어떤 물체를 집어넣으면 그 물체 때문에 그 물체의 부피만큼의 그 유체, 주위에 있는 유체의 무게가 바로 부력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체를 유체 속에 담그면 흘러나온 유체의 무게만큼 저울 눈금이 감소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력은 이 부피가, 물체의 부피가 같은데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진, 주위에 있는 유체로 이루어진 유체의 밀도와 같은 그런 부피를 차지하는 놈의 무게만큼 부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파스칼 원리에서 알키메데스 원리를 한번 유도해 보겠어요. 우리 앞에서 한 거죠. 파스칼 원리는 뭐였습니까? 표면에서부터 깊이가 중요했죠. 표면에서부터 깊이에 의해서 압력이, 내부 한 점에 압력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유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체의 밀도는 로 제로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대기압이 중요하죠. 우리 파스칼 원리가 어땠습니까? P는 P 제로 더하기 로 GH 이랬습니다. 그러면 대기압은 P 제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력을 구하는 물체가 요 속에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요 놈의 밀도가 이제 이 물체는 밀도가 물하고 이 주위에 있는 유체하고 달라야 되겠어요. 그래서 물체의 밀도가 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압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표면에서부터 높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표면에서부터 이 물체의 윗면까지의 높이가 H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로 이 물체의 표면에서의 압력이 얼마가 됩니까? 파스칼 원리에 의해서 P1은, 이걸 P1이라고 하겠어요. P1은 P0 더하기 로0. 로0는 어떻습니까? 요 유체의 이제 밀도죠. 로0 GH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P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물체가 저 끝에까지 간 거, 이거 지금 원통 모양의 경우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의 넓이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 모양의 길이가 H2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끝에서, 요 끝부분에서의 압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하고 똑같은데 뭐만 바뀌면 되겠어요? H1이 뭘로 바뀌겠습니까? H1 더하기 H2로 바뀌겠죠. 그래서 요 점에서의 압력은 P2는 P0 더하기 로0 G하고서 H1 더하기 H2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부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력을 작용하려면 이 압력, 이 유체의 주위에 있는 유체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전부 다 더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옆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더하면 상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엇만 계산하면 됩니까? 이 윗면의 압력에 의한 힘하고 아랫면의 압력에 의한 힘만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걸 구하기 위해서 압력에서 이제 힘을 구하려면 이제 넓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단면의 넓이가 S라고 하고, 그래서 이때 그러면 저 단면을 유체가 누르는 압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압력에다 넓이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F1이라고 하면 F1은 P1에다가 S만 곱하면 되니까 우리 P1 여기 구해놓은 P0 더하기 로0 GH1에다가 S 곱하는 것이 바로 저 윗면에서 아래로 누르는 F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랫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랫면에서는 이제 위로 이제 압력이 윗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왜 윗방향으로 작용합니까?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흐르는 유체 내부에서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그때 내가 면을 어떻게 놨냐에 따라서 그 힘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면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작용한다.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유체가 아랫면을 위로 올리는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넓이는 S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압력에다가 S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F2는 P2S인데 P2가 바로 이것이니까 P0 더하기 로0 지한 다음에 H1 더하기 H2 하고서 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힘 F2가 바로 어떤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힘이 이게 이제 압력에 의한 힘이고, 부력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 둘을 합한 것이죠.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어떻게 합해야 되겠어요? 부호를 바꿔서 이제 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을 플러스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F2 빼기 F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F2 빼기 F1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P0는 없어지고 로0 G H1S도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로0 G H2S만 남는데, 요 H2S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요게 높이고 단면의 넓이가 S니까 그 곱한 게 바로 뭐예요? 이것의 부피죠.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로0 VG인데, 이게 바로 무엇이 되겠어요? 요 물체와 부피가 똑같은 부피의 무엇의 무게? 그 주위의 유체의 무게죠. 지금 이게 유체의 밀도니까. 그래서 유체의 밀도와 같다. 그래서 같은 부피의 유체의 무게가 바로 부력이다. 이건 또 무엇이나 마찬가지예요. 요만큼에 의해서 이 부피만큼 이제 유체가 바깥으로 흘러나왔겠죠. 이게 꼭대기까지 꽉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나온 양이 V가 되겠죠. 그래서 흘러나온 양의 무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서 알키메데스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알키메데스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공기 중에서도 공기가 있으면 공기에 압력이 있기 때문에 공기 안에 있는 물체는 진짜 질량에 의한 무게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차이가 나겠죠. 더 크겠습니까? 더 작겠습니까? 실제 무게보다 겉보기 무게가 실제 무게는 아래로 작용하고 겉보기 무게는 부력을 빼야 되니까 위로 작용하니까 아랫방향으로 약간 작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특히 이제 물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물의 실제 무게와 겉보기 무게의 그 비율을 한번 보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물이 딱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물의 실제 무게는 뭐가 돼요? mg가 되죠. 그러면 이때 부력은 어떻게 됩니까? 위로 B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겉보기 무게, 실제 무게는 이제 mg인데, 겉보기 무게는 어떻게 되냐면 그걸 W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요거 mg에서 부력을 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뭐라고 물어볼 수가 있냐면 공기 중에서 물의 겉보기 무게는 실제 무게의 몇 %쯤 될까? 얼마나 차이가 날까? 별로 차이가 안 나겠죠. 왜 얼마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근데 물의 밀도하고 공기의 밀도를 비교할 것 같으면 공기의 밀도가 훨씬 작기 때문이죠. 그럼 물의 밀도를 우리 SI 단위계로 할 것 같으면 1000이라고 했습니다. 1000kg/m 삼승. 이게 바로 1g/cm 삼승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공기의 밀도는 어떻게 되냐? 요 단위로 할 것 같으면 1.2kg/m 삼승입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거죠. 1000분의 1은 얼마입니까? 0.1%죠. 그래서 겉보기 무게가 실제 무게보다 차이가 0.1%, 더 엄밀하게 말하면 0.12% 정도 차이가 날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알키메데스 원리로 제대로 계산을 해볼 것 같으면 W는 실제 무게는 로 V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력은 로 프라임 VG, 그렇죠. 부피는 같지만 어떻습니까? 밀도가 공기의 밀도를 곱한 거, 이게 바로 부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하냐면 실제 겉보기 무게는 실제 무게에서 부력을 뺀 것이니까 이렇게 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구하려면 W 프라임을 W로 실제 무게로 나눠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 B가 바로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로분의 로 프라임이 되죠. 로는 물의 밀도고 로 프라임은 뭐가 됩니까? 그 공기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1을 빼니까 그건 뭐가 돼요? 0.9988인데 이건 99.88%. 다시 말하면 1.2%좀 작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99.88%가 작다. 그러니까 거의 같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빙하가, 우리 배를 타고 가다가 저기서 빙하가 이렇게 좀 있으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밑에 진짜 얼음이, 굉장히 큰 얼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떠 있는 빙하
빙하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 물 밖에 노출되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랬을 때 이건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바닷물의 밀도고, 이게 이제 유체가 됩니다. 바닷물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조금 더 크죠. 그 다음에 얼음의 밀도는 어떻게 되냐면 물의 밀도의 90% 정도입니다. 그래서 917kg/m 삼성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저 위에 얼음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이렇게 큰 얼음덩이가 있어서 저 위에 있는 것만 보고 이거 별거 아니겠지 하고 배가 가다가 저 바다 밑에 있는 얼음덩이에 부딪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빙하 전체의 부피를 V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에 잠긴 부피를 V'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빙하에 작용하는 중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mg니까 mg는 로 프라임은 이 얼음의 밀도입니다. 그래서 로 프라임 VG, 이게 바로 빙하에 작용하는 중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빙하에 작용하는 부력은 이 로 프라임 대신에 뭘 이용하면 됩니까? 로를 이용하는데 여기에 잠긴 만큼만 해야 되죠. 그래서 잠긴 부피를 이제 물에 잠긴 부피를 V 프라임이라고 하면 로 V 프라임 G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빙하가 떠 있을 조건은 뭐가 됩니까? 이게 떠 있으려면 이 빙하가 받는 합력이 0해야지 되겠습니다. 떠서 안 움직이니까 가속도가 0이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이게 바로 0인 거죠. 그러려면 중력과 부력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서 중력과 부력이 같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로 프라임 V는 로 V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밖에 노출된 부분은 V 빼기 V 프라임이니까 V 빼기 V 프라임의 전체 부피 V로 나눌 것 같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V분의 V 프라임인데 이게 무엇과 같아요? 여기서부터 V 나누기 V 프라임은 V 나누기 V 프라임은 로 나누기 로 프라임과 같으니까 V 프라임 나누기 V는 로 프라임 나누기 로와 같죠.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1024분의 917을 1에서부터 빼야 되니까 이게 0.1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10%밖에는 물 바깥으로 나와 있지 않다. 얼음의 90%는 바닷속에 잠겨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어요. 여기서 한 문제 더 풀면 우리 부력 역시 이용하는 거 할 것 같으면 여기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물체가 물에 잠겼는데 다른 물체하고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피가 4배짜리인 물체 A가 있고 그 다음에 물체가 B가 있는데 이걸 줄로 이렇게 연결시켜 놨어요. 그리고 물체 A는 딱 절반만 이렇게 잠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A와 B의 부피의 B는 4대1이고 그 다음에 B는 물의 밀도의 B가 2대1이다. 다시 말하면 B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지금 이게 물에 잠겨 있는 겁니다. 물의 밀도보다 2배인데 그러면 A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몇 배인가 하는 거죠. 자, 이걸 갖다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 걸 쓰면 A의 부피를 이제 B의 부피의 4배라고 했으니까 B의 부피를 V라고 하면 A의 부피는 4V가 되고 B의 부피는 V가 되고 물의 밀도가 로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A의 밀도는 로 프라임 이거 구할 겁니다. 그리고 B의 밀도는 2로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줄이 있으니까 줄의 장력을 T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줄의 질량이나 무게는 우리가 무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힘을 이제 전부 다 구하면 어떤 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보통 저 줄이 없다면 중력과 부력만 있는데 저 장력도 있으니까 우리 아랫방향으로는 중력 작용하죠. 중력은 mg니까 4v 로 프라임 g 이렇게 되겠습니다. A의 밀도가 로 프라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력은 그냥 T가 되죠. 이것도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부력은 어떻게 됩니까? 부력은 윗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절반만 잠겨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윗방향으로 2v 로 g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 로는 유체의 밀도가 되겠죠. 부력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저 A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요거의 합력이 0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작용하는 거 2개가 위로 작용하는 거 1개와 같다라고 하는 이 식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요걸 일식이라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냐면 중력 아래로 작용하죠. 이건 V하고 밀도가 2로라고 그랬으니까 물의 밀도의 2배라고 그랬으니까 2로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작용합니까? 장력인데 이번엔 장력이 위쪽으로 작용하죠. 그게 T고 그 다음에 부력도 또 위쪽으로 작용하는데 그건 V로지 하면 되겠죠. 물의 밀도가 로니까. 그럼 이것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힘을 다 합한 게 0이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윗방향 2개는 요거 아랫방향 하나하고 같다고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V 로지
V로지는 T 더하기 V로지인데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합니까? 식은 두 개고 사실은 모르는 거는 장력 T하고 우리가 구하려고 한 로 프라임이죠. 근데 장력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장력은 없애버리면 좋으니까 이 식에서부터 장력을 바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봤더니 장력이 바로 V로지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요 장력 3식을 1식에다 대입합니다. 1식 여기다 V로지 대입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빼서 4V로 프라임 G는 V로지 이렇게 되죠. T가 V로지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V하고 G는 지울 것 같으면 4로 프라임은 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 프라임은 어때요? 0.25로다. 물의 밀도의 4분의 1, 0.25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력 구하는 거, 알키메데스 원리에서 부력 구하는 거,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잠긴 부분의 부피와 같은 유체의 무게와 같은 게 이게 바로 부력이다. 이거 하나만 알면 우리 이제 문제를 다 잘 풀 수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알키메데스 원리를 이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흐르는 유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흐르는 유체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